안녕하세요. 저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저의 미션은 여러분들께 스마트 공장이 어떤 건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한 8시간 후에는 스마트 공장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관련 용어가 질비한 뉴스를 보더라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시간은 오프닝으로 스마트 공장보다 말랑말랑한 스마트 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홈에서 사용되는 자동화의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소개할 스마트 홈의 플랫폼은 초보자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스마트싱스 플랫폼으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 시간이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급 쉬가 마렵습니다. 자, 얼른 화장실 다녀와야겠죠? 자, 화장실을 다녀와서 아까와 같은 자세로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던 중에 화장실을 보니까 불이 켜져 있네요. 자, 들어갈 때는 어두우니까 켜고 들어갔는데 유튜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오면서 불 끄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전기료,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둔다 라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불을 꼭 꺼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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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우리가 오프라인이라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거니 받거니 할 텐데, 온라인에 녹화라서 이게 참 거시기 하네요. 자, 뭐 여튼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귀찮지만 직접 가서 끈다. 네. 음. 자, 두 번째, 길동아, 아빠 왜? 화장실에 불 좀 꺼. 네. 자녀를 불러서 시킨다. 예. 자녀가 혹시 사춘기라고 한다면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뭐 하이 빅스비, 뭐 오케이 구글, 뭐 아리아, 뭐 이런 음성 명령으로 끈다. 뭐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생소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쵸? 자, 네 번째, 스마트폰에 스마트싱스를 들어가서 직접 눌러서 끈다. 네, 요즘 휴대폰으로 뭐 가전제품들 제어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움직임이 2분 동안 없다면, 자, 그러면 조명을 끈다. 뭐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아마도 여러분의 대답도 이 안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 더 던져보겠습니다. 자, 검정색과 파란색 글씨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집에 스마트 기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스마트 기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마트 공장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저 파란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찬찬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개하는 스마트 홈은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이빅스비 화장실 조명 꺼. 자, 요걸 하려면 디바이스는 뭐가 필요합니까? 음성 명령이 지원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러한 음성 명령이 지원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다음은
음성 명령과 연동되는 뭐 스마트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조명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쵸? 네. 그 다음 기능. 네, 기능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빅스비 보이스를 세팅해 놔야 음성 명령이 실행이 좀 가능하겠죠? 네. 구현 방법. 구현 방법은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빅스비 화장실 조명 꺼. 아리아 화장실 조명 꺼. 이런 식으로요.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회의실 조명 켜. 대형 스크린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갤럭시 폰에 빅스비 버튼 눌러서 회의실 조명 꺼. 조명 스위치에 손대지 않아도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래에 보이시는 거는 잠시만요. 네. 아래에 보이시는 거는 왼쪽부터 스마트 싱스 허브, 그 다음에 요거는 스마트 조명 스위치, 그리고 모션 센서입니다. 참고로 시연 영상의 이 조명은 네, 일반 거실등이고요. 네, 일반 거실등에 이렇게 스마트 조명 스위치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직접 조명을 끌 경우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 필요할 테고요. 네, 아까와 동일하게 스마트 조명 또는 스마트 조명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뭐 기능은 뭐 별다른 건 없겠고 구현 방법 역시 직접 앱을 실행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을 선택하고 끄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다면 네, 이렇게 가서 터치하면 조명이 켜지죠. 네. 다시 스마트폰을 이렇게 두면 조명이 꺼집니다. 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다면 자, 이런 방법으로도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움직임이 2분 동안 없다면 조명을 끈다. 네, 디바이스는 뭐가 필요한가요? 자, 움직임이 2분 동안 없다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스마트 조명 스위치나 혹은 스마트 조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싱스의 기능은 네, 스마트 싱스 자동화 중에 루틴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면 되고요. 네, 구현 방법 역시 자동화해서 루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만약 모션 센서가 2분 동안 움직임이 없다면, 만약, 자, 그런다면, 네, 그런다면 조명을 꺼라. 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뒤집어져 있는 모션 센서를 돌려서 모션을 감지시켰더니 조명이 켜집니다. 자, 다시 뒤집어서 모션을 감지 못하게 합니다. 참고로 저 모션 센서는 모션을 감지를 하고 나서 10초 정도 텀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닭뼈슬 모양의 아이콘이 사라지게 되면 조명이 꺼집니다. 네, 조명이 꺼졌죠. 네. 자, 앞서 제가 루틴해서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자, 스마트띵스에서 자동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if then 이라는 중학교 때 영문법 기억하시나요? if 만약 뭐뭐 하면 then 그러면 뭐뭐 해라. 네. 앞서의 영상은 자, if 만약 모션 센서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then 그러면 불을 꺼라. 네. 볼까요? 스마트띵스에서 네, 자동화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루틴 만들기를 들어가면 네, 언제 실행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가 나오는데 자, 언제 실행할까요가 if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가 then이에요. 자, 조건은 if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시간이라든지 기기 상태라든지 멤버 위치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 조건과 일치를 한다면 then 그러면 네, 무엇을 할까요? 자, 만족을 한다면 그러면 뭐 기기를 제어를 한다거나 누구한테 알려준다거나 하는 이러한 다양한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띵스에서는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영상을 찍는 23년 6월 현재 스마트싱스로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구축, 구현하는 것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시는 화장실 조명을 끄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내가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불이 켜졌네. 보고, 불을 꺼야겠네. 판단하고, 불을 끄기 위한 다양한 액션을 취하죠.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는, 자, 내가 보고, 판단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알아서 꺼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도 거의 이러한 원리로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구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드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여기 이렇게 모션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 스위치가 이렇게 조명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스마트 띵스 허브라고 하는 형님을 모십니다. 자, 화장실이에요. 자, 모션 감지 센서는 주구장창 화장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허브한테 보고를 합니다. 허브 형님, 아무것도 안 움직인데요? 여전히 안 움직입니다. 계속 근당깨요. 자, 이러기를 2분. 자, 허브 형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조명 스위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아야, 이제 불 꺼도 쓰겄다잉? 그러면 조명 스위치는 불을 끄죠. 실행을 하죠. 그리고 불 껐습니다 형님 하고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움직임이 2분 동안 없다면 조명을 끈다라고 하는 이 루틴은 이러한 스토리로 동작이 됩니다. 보는 것은 모션 센서가, 자, 판단은 허브가, 그리고 실행은 조명 스위치가 하므로 굳이 여러분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어렵진 않으시죠? 가보겠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뒷베란다인 세탁실에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스마트 싱스를 사용해서 구현한 캡처 화면인데요. 자, 만약 1분 이상 움직임이 없다면, 자, 뒷베란다에서 1분 이상 움직임이 없다면, 그렇다면, 세탁실 조명 스위치를 꺼라. 자, 1분이라는 조건은 왜 줬을까요? 1분이라는 조건. 숨바꼭질을 하지 않는 이상 뒷베란다에 1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저희 집의 경우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를 한다거나, 빨랫감을 정리를 한다거나, 냄새나는 생선 요리를 하는 동안, 어쨌든, 움직일 테니까요. 1분 동안 가만히 있을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분 동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뒷베란다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불을 끄는 조건을 만든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만약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if then 그러면 뭘 하냐? then 그러면 불을 켜라. 세탁실에 조명 스위치를 켜라. 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집에서 밝을 때는 조명을 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if 조건 하나를 더 줬습니다. 일몰부터 일출까지. 즉 밤에만 움직임이 있으면 켜라. 낮에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이 켜지진 않겠죠. 자, 이것이 바로 스마트 홈입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신다면 정말 재미도 있고 생활도 편리할 거라고 정말 자부합니다. 자, 요거
요거 좀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좀 드는 취미 생활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IoT들이 지원되는 에어컨들은 내가 집 근처에 오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져서 미리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집에 와서 막 더운데 그때 가서 막 강풍으로 틀고 막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내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GPS입니다. 자, 사전에 집의 위치 정보와 지오펜스를 스마트띵스 서버에 내 계정에 등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희 집 주소를 뒤에는 좀 가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저희 집 주소를 기준으로 저희 집 여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반경 1km 반경 1km를 이렇게 지오펜스로 등록했습니다. 자, 제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자, 스마트폰이 지오펜스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 반경 1km 이내로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마트폰에 5G나 스마트폰이 5G나 LTE 통신을 통해서 자,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클라우드 서버로 알려줍니다. 네, 스마트띵스 클라우드 서버로 내가 집 근처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버는 에어컨을 켜야겠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쭉 가서 유무선 공유기, 저희 집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 액세스 포인트 혹은 AP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를 통해서 연결된 에어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냉방을 시작해. 주인님 왔으니까, 주인님 근처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냉방을 시작해.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게 웰컴 쿨링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게 웰컴 쿨링의 원리였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스마트폰으로 미리 지오펜스를 죄송합니다. 스마트띵스로 미리 지오펜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경 1km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오펜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인이 왔다고 인식을 하고 스마트폰은 스마트띵스 클라우드 서버로 정보를 보내고 스마트띵스는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켜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자, 귀가하거나 외출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의 위치가 지오펜스 안으로 들어올 때와 밖으로 나갈 때를 구분을 해서 뭐 로봇 청소기를 미리 좀 돌려놓거나 집에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내가 나갔을 때 로봇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뭐 공기청정기를 끈다거나 혹은 에어컨을 좀 미리 좀 켜놓는다거나 안 보는 TV를 사람이 없다면 끈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화장실, 방금 전에 웰컴 케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비슷하죠. 뭔가 그냥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비슷하긴 한데 자, 앞서 화장실의 불 끄기와는 이번 웰컴 쿨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한번 합쳐볼까요? 자, 모션과 허브 그리고 조명 스위치와 허브도 서로 뭔가 통신을 좀 해야겠죠. 지금 유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모션과 같은 센서류들은 주로 이렇게 지그비 혹은 직비라고 하는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에어컨은 스마트띵스 서버와 어떻게 통신을 했나요? 에어컨은 바로 통신을 못하니까 집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 다른 말로 액세스 포인트 자, AP라고 하는 놈과 자, 와이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정보가 액세스 포인트가 인터넷을 타고 쭉 가서 스마트띵스 서버로 연결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독으로는 뭐 4G LTE라든지 혹은 뭐 5G 통신을 통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뭐 집에 카페라든지 아니면 집 근처에 집에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직비 통신도 있고 와이파이 통신도 있고 뭐 5G도 있고 LTE도 있고 여기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유선 인터넷도 있고.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을 쓰느냐? 그냥 뭐 요즘 쉬운 와이파이만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에어컨, 냉장고, TV와 같은 대형 가전은 220V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센서류들은 너무 작죠? 뭐 이만하거든요. 여기에다가 220V 케이블을 연결하자니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선 마감을 한다면 쭉 늘어서 했을 때 보기가 싫잖아요. 뭐 쫄대로 마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마감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220V 전선보다는 차라리 배터리를 갖다 꽂는 방식이 훨씬 깔끔하고 좋겠죠. 전력 공급 방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소비 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통신은 직비 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 아까와 같은 케이스에서 화장실에 모션 센서를 달아놨어요. 근데 뭐 일주일은커녕 3, 4일마다 한 번씩 방전돼서 배터리를 매번 갈아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귀찮아서 쓰시겠습니까? 상시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들은 그래서 와이파이 방식의 통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로 최대한 전력을 아껴 써야 하는 이 센서와 같은 소물들은 보통 직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와이파이와 직비, 이것이 스마트 홈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통신 방식입니다. 자, 다음. 그럼 허브의 역할은 뭐냐? 자, 조금 전에 판단하고 실행, 명령을 내리는 중간 보스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허브의 주 역할은 보시는 것처럼 직비 투 와이파이 혹은 와이파이 투 직비의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센서들과 이 유무선 공유기 사이에서 서로 알아먹을 수 있게, 얘는 직비 통신을 쓰고 얘는 와이파이 통신을 쓰니까 이 두 개를 변환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직비 통신은 스페인어, 와이파이 통신은 한국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스페인어와 한국어. 자,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가 28도 이상이라면 그러면 에어컨을 켜라 라는 자동화를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온도 센서는 실내 온도를 쭉 모니터링 하다가 28도임을 감지를 했어요. 쭉 올라가서. 그래서 스페인어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에어컨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에어컨은 한국말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이때 허브가 온도 센서 온도가 28도에 도달을 했대 라고 에어컨에게 알려줍니다. 허브가 온도 센서의 스페인어를 받아서 한국어로 바꿔서 AP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AP는 에어컨에게 알려주게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실내 온도가 28도 이상이라면 에어컨을 켜라라는 자동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온도 센서는 스페인어로 28도로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허브가 요거를 오케이 알았어 라고 하고 유무선 공유기한테 한국말로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유무선 공유기는 바로 에어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실행 능력이 없거든요. 판단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로 한번 갔다 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한테 명령을 내려줘. 클라우드 서버가 28도에 도달했네 라고 해서 다시 인터넷망을 통해서 유무선 공유를 통해서 다시 에어컨을
켜. 예, 에어컨의 냉방을 시작해.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조금 제가 중간에 잘못 설명을 했는데 조금 복잡하죠? 예. 집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스마트 서버까지 좀 갔다 왔습니다. 여튼 자, 이 허브의 역할은 센서들과 가전제품들 간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을 통역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부가적으로는 직비 기기들 간의 여기에 직비 기기들 간의 판단 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비 기기들에 한해서예요. 만약에 자동화에서 하나는 직비, 하나는 에어컨과 같은 와이파이 제품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얘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공유기를 통해서 스마트띵스 서버로 보내서 판단을 하게끔 합니다. 오케이. 자, 점점 복잡해집니다만 한 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스마트싱스에서 판단을 하고 실행 명령을 내리는 최종 보스는 스마트싱스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사진을 찍으면 폰에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라우드로 올린다고 하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찍은 사진은 PC로 복사를 하거나 CD로 구웠죠. 이제는 그것을 인터넷 어딘가에 업로드를 한다는 거죠. 자, 인터넷 어딘가에는 내가 옛날에 집에서 쓰는 것처럼 인터넷 어딘가에 PC가 있을 거고, 자, 그러한 PC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업체가 있겠죠. 그런 업체들은 고성능의 서버와 엄청나게 많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삼성의 스마트싱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클라우드 서버는 북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내가 스마트싱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누르게 되면 자, 북미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한 공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PC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찍은 사진을 구글 포토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지인들과 공유를 하는 것. 유튜버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이 모두가 다 클라우드 서버 내에 구글 포토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두고 여기에 다시 여러분의 공간을 조금씩 할당하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스마트싱스라는 스마트싱스 서버라는 최종 보스가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고 실행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모션 센서가 움직임이 없으면 조명을 꺼 라는 자동화도 맨 처음 최초에는 스마트싱스 클라우드 서버에 나의 계정, 즉 나의 PC에 저장이 되어서 조건이 맞으면 실행이 되는 것이고 집 근처에 도착하면 에어컨을 켜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버에 나의 계정, 즉 나의 PC에 저장이 되어서 조건이 맞으면 실행이 됩니다. 물론 아까 전처럼 간단한 판단, 직비기기들 간에 서로 판단하거나 실행하는 명령은 중간 보스인 허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최종 보스인 스마트싱스 서버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스마트싱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센서류, 가전제품들은 서로 간에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서로 간의 다양한 자동화를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들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홈입니다. 자, 화장실 조명을 어떻게 끄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플랫폼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이 과정은 스마트 홈을 드립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스마트 홈에 빗대서 스마트 공장을 하나하나씩 이해해 나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